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홍천에 이어 이번에는 횡성과 원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초여름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과수화상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과수원, 과일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굴착기 2대만 남아 있습니다. 한 대는 땅속 구덩이에서 나무더미 위에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주변 땅을 고르게 펴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나무를 중심으로 잎과 줄기가 타들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과수화상병이 이곳 과수원에 발생한 건 지난 10일. 과일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던 농민이 잎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자 의심 신고를 했고 곧바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진 판정을 내리면서 99그루 나무가 모두 매몰 처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과수 묘목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땅속 4-5m 깊이 파는 다음에 그리고 나무를 묶고 서클을 뿌리고 방역 작업하는 거예요. 이보다 일주일 앞서 횡성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과수화상병이 확인된 2015년부터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다 올해 처음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수원 입구에는 사람의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지난주 이 과수원 과일나무 699그루를 땅에 묻고 2km 반경 방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작업 때 쓰는 가위 소독이 덜 된 게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에서는 지난달 25일 홍천에서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데 이어 횡성과 원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남하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6월 초순임에도 3개 시군, 3개 농가, 1.2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 한 해 전체 3개 시군 11개 농가, 3.8헥타르 피해 집계에 비하면 확산세가 빠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봄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고 최근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과수화상병에 취약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하실 때 그 작업 도구 소독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때문에 횡성 같은 경우도 작업자들 이렇게 소독 안 한 전정가위로 이렇게 딸라가면서 쭉 줄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발병된 경우가 있는데 작업 도구 소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걸로.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도 강한 과수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공들여 기른 과일나무를 땅에 묻어야 해 특히 농민들의 고통이 큰 감염병입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인 경계로 올리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칫 과일값 오름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도내 수련병원 4곳 중에서는 현재까지 원주 기독병원만 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 의대 교수들은 75% 이상이 휴진에 찬성하면서 오는 18일 응급실과 일부과를 제외하고 자율적 휴진을 할 예정입니다. 강원대병원은 현재 전면 휴진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림대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이 포함된 울산의대도 아직 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 모두가 힘든데요. 최근 5년 새 특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 물가는 물론이고 공공요금도 대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먹거리 직매장입니다. 농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판매해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개장한 지 2년 만에 매출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그래도 이렇게 로컬 매장에서라도 신선하고 좋은 야채를 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더 싼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실제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강원도 소비자 물가는 14.6%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높고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주요 식품과 공공요금,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16%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이 38%, 도시가스가 28% 올라 공공요금 부담이 33% 넘게 커졌습니다.
부추 가격은 2배 가까이 비싸졌고 사과는 65%, 오이는 56%나 뛰어 농수축산물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25% 올랐습니다.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22년이었습니다. 5년 평균 물가 상승률은 2.8%였는데 재작년에는 무려 6%가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 상승과 보험 서비스료 및 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상승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물가 상승률은 2%대로 꺾인 반면 강원 지역은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탓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간 강원FC의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강원FC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선정하는 5월 K리그 최고의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또 양민혁은 6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는 활약으로 2달 연속 영플레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마지막 춘천 홈 경기에 홈 관중석 온라인 판매 티켓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강원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다시 선정됐습니다. 국내 호텔 리조트 그룹의 건설 회사인 대명건설이 낙점됐는데 지역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건 지난 2013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해외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면적 축소와 지구 지정 해제 등으로 개발 사업은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망상 2, 3지구는 실시 계획 승인을 마쳤고 옥계지구와 북평지구는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망상 1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은 초기부터 외국 기업의 사업 시행권 포기와 특혜 의혹으로 인한 전 사업 시행자의 지위 취소 등으로 부진을 겪었습니다. 결국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2차례에 걸쳐 개발 사업 시행자를 다시 공모했고 공모 접수 기간까지 연장한 끝에 대기업 2곳이 겨우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리조트 그룹의 건설 회사인 대명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동해시 망상동 3.43제곱킬로 면적에 추진되는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은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투자로 진행됩니다. 경자청은 한 달 안에 사업 이행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개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자와 새로운 개발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망상의 국제 관광 복합 관광 도시에 맞는 컨셉에 맞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연말까지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1년씩 연장할 수 있어 사업 시행자만 최종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관광 개발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지역 주민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정 능력 그리고 관광 개발이니까 이 해양 관광 복합단지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왔는데 아주 제대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가 새로운 개발 사업 시행자를 차질 없이 확정하고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 휴양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양봉 꿀 수확철인 요즘 벌통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이 벌통 안에 위치 추적 장치인 GPS를 설치했는데요. 절도범이 GPS가 든 벌통을 통째로 훔쳐가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71살 김구영 씨. 지난달 27일 김 씨는 산 중턱에 놓아둔 벌통 여러 개가 사라진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몇 통씩은 해마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죠. 벌통 한 통의 가격은 50만 원 정도. 절도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근에 CCTV도 목격자도 없어 결국 절도범을 잡지 못했습니다. 속상했던 김 씨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권유로 벌통 안에 위치 추적 장치를 넣어뒀습니다. 어떤 직원이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방차에서 그거 한번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김 씨는 벌통 안에 4만 원짜리 GPS 3개를 설치했는데 15일 만에 벌통 1개가 또 없어졌습니다. 경찰과 GPS를 따라 벌통 위치를 추적하다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의 집에서 알람이 울리는 것을 듣고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이 GPS와 휴대폰이 연동돼서 벌통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난당한 벌통들이 발견됐습니다. 2차례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농촌 지역은 방범 CCTV가 적고 농산물을 팔면 증거도 찾기 어려워 검거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농작물 보관소에 CCTV나 GPS를 달라고 권유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9회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등에서 열립니다.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실향민 노래자랑, 이북 속초 사투리 경연대회, 실향민 문화체험투어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 축제는 2016년 전국 이북 실향민 문화축제로 처음 시작됐고 실향민 문화를 주제로 한 전국 유일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춘천시와 성수학원이 어제 성수고에서 성수고와 성수여고의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춘천시는 원활한 이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고 성수학원은 신설학교 체육관 등 시설 개방 등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낙원동에 위치한 성수고와 성수여고는 2026년 3월 삼촌동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신축 비용과 부지 확보 문제로 강원교육청이 보완을 요구해 개교 예정 시기가 2027년 3월로 늦춰졌습니다.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사업단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 태장동에 문을 연 에코워싱은 하루 최대 2,000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소독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공공기관과 행사장, 카페 등을 대상으로 세척, 회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단에는 취약계층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일부 공기업이 수정 없이 반년 가까이 공석이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삼걸 전 사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하며 사장 자리가 6개월째 공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김장실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해 5개월째 공석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보온성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빨리 와야 관광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도내 최초로 학업 바우처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매월 3만 원에서 최고 7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꿈 탄탄 바우처 카드는 진로 개발과 체육시설, 편의점 마트 등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학업 바우처 카드 등록 가맹점은 240개 업체로 카드 뒷면에 QR코드 스캔 후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다음 주 개막합니다.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레고랜드 무료 주차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에는 1,500대 드론쇼와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해외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관에서는 이색적인 해외 음식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를 위해 신고센터와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정부가 주관하는 올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국비 5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횡성군은 국비를 포함해 모두 85억 원을 들여 지역의 경로당 54곳의 단열 보강, 친환경 냉난방 시설과 조명 설치 작업을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